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화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한마디에 난데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직원이 될 예정이라면서 문파 찬스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제일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2017년 5월 12일이었는데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인천공사는 말 그대로 혼돈의 3년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취재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서 네. 최대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이 있고요. 이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그렇죠. 네. 공항은 2001년도에 개항을 했는데 네. 공항을 지어야 하니까 이 공사는 그렇죠. 19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또 2018년에는 제2여객터미널도 그렇죠. 열었죠. 네. 인천공항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 공항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공항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공항이 이제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직원 한 1,600명 정도 있고요. 네. 나머지는 협력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가령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내릴 때 네. 그렇게 브릿지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기 내리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탑승교 운영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공항과 네. 그 협력회사가 그걸 네. 할 수 있는 협력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네. 3+2예요. 3년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2년 계약을 연장해서 총 5년 동안 네. 이 용역회사가 하게 되는 구조인데 공항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공사는 여태까지 한 60여 개의 협력회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 직원의 정규직화, 왜냐면 그 협력회사의 직원 중에 일부는 비정규직이었어요. 네. 그걸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60여 개의 자회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거기 직원들을 자회사가 아니라 협력사. 협력사. 그럼 60개 협력사의 직원 전원을 네. 인천공항공사에 정직원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려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60개 협력회사가 있었잖아요. 이들 중에서 이들 전부 다 네.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 회사로 전부 다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협력회사 직원이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이 되거나 네. 자회사 정직원, 예. 어쨌거나 정직원이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난 뒤에 두 달 뒤 2017년 7월입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요.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전원 채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지 경계가 모호한데, 그렇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시작됐죠. 그렇죠. 누가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정규직 채용하고 네. 문제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천공항 회사와 노조가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이 노조는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직원 노조예요. 네. 그 노조가 이제 그 자기 협상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노총과 민노총에 조금 일부 위임을 해서 한노총과 민노총 그리고 사측이 테이블에 앉고요. 네. 노조는 이제 참관 형태로 참여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다녀가고 난 뒤 이제 7개월 만에 나오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854명. 앞으로 그냥 통상 800명이라고 할게요. 네. 800여 명은 직접 고용한다. 네. 나머지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한다. 네네네. 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2017년 12월 21일이었어요. 네네네. 이렇게 노사가 거의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경향신문에 인국공이 3,000명을 전원 다 직접 채용한다라는 네.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1,600명이었던 직원이 3,000명을 고용하면 쉽게 말해 2배를 더 고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존의 인력보다 2배를 더 고용하게 직접 되는 고용.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노사 협의회 그 회의록을 보면은 당시에 회사 내에서 굉장히 막 설왕설래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3,000명을 한다 그랬냐, 뭐 우리 해명 자료를 이제 해당 신문사에 배포했다, 막 이러는데 네. 문제는 불과 5일 만인
2017년 12월 26일에 네. 갑자기 회사 측이 입장을 바꿔서 2,940명을 직접 고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특종을 쓴 게 맞네요. 그렇게 된 경향신문 거죠. 기사대로 됐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게 사실 네, 중요한 네.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군다나 공기업은 꿈의 직장이라는 평가도 있고 네. 실제 꿈의 직장일 수도 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5일 만에 네. 그러니까 3,000명, 그러니까 네. 원래 800명 정도 고용하겠다고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그 5일 만에 8,000명을 고용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3,000명을 더 고용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이제 좀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보도를 했고 아무래도 뭐 일부에서는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겠냐. 왜냐면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간대요. 근데 뭐 얘기해 보니까 니네 고작 뭐 800명 정도 한다는 거야? 대통령도 갔다 왔고 지금 네. 이게 1년 차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네.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럼 추론이 가능하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그렇게 돼서 어쨌거나 1기 그렇게 마치고 2018년이 됐습니다. 이제 네. 2년 차가 됐죠.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직고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그리고 또 2018년에 이제 제2여객 터미널 생기면서 이제 네. 하다가 문제는 갑자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인천공항 협력사 채용 비리 의혹이 막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에 이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그리고 계약을 맺은 협력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정규직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다 오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규직이 된다. 이게 네. 다 이제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에도 막 채용 비리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겠죠. 이 그렇겠죠. 협력회사들이 별로 큰 회사가 아니에요. 네, 네. 영세하다 보니까 뭐 친인척 넣고 그다음에 뭐 노조 관계자 넣고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죠. 네. 너무 답답하니까. 정규직이 되니까 협력사에 들어가도. 예. 그렇죠. 이제 협력사에 가도 네. 다시 노사가 어떻게 하냐면 불경정 채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제외하고 네. 고용한다라고 됩니다. 음.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네. 이 직접 고용하기로 한 2,904명 중에서 보안검색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카카오톡에서 이제 보안 검색 네. 요원이 뭐 이렇게 나는 네. 뭐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네. 연봉 많이 받는다 이런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카카오톡이 돌아서 네.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보안 검색 요원은 네.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기 어떤 거냐면 이 두 개인데 네. 그 이제 저기 공항 다닐 때 왔다 갔다 이렇게 그 개 데리고 다니는 건 청원 경찰이고요. 그 네. 보안 검색이 아니고 그 이제 보통 이렇게 곤봉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네. 그런 걸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색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하나 그러니까 있고 경찰 비슷한 목장을 비슷한 입고 목장을 예. 입고 그런데 경찰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기 발견해서 경찰한테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짐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 보안 네네네. 검색. 아,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팔 벌리고 이렇게 뭐 네. 하는 거 이제 그분들인데 이분들이 신분이 특수 경비원이라는 신분이에요. 네, 예. 근데 특수 경비원은 현행법상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인천공항은 지금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곳이어서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특수 경비원인 신분을 어떻게든 바꿔야겠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청원 경찰로 바꾸어서 네. 취업시키자고 했는데 음. 검토를 이제 법률 검토를 맡기니까 이들의 신분을 바꿔도 안 될 것 같다는 법률이 그 법적 이제 네. 검토가 계속 나온 그러니까 겁니다. 청원 경찰로도 못 바꾼다. 네. 예, 법률상.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지금 다 하기로 했던 2,904명 중에서 이 사람들은 1,900명이에요. 네. 절반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네. 신분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음. 신분을 바꾸려고 해보니까 법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결론이 네. 나고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법적 문제를 고려해서 네. 별도 회사로 운영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이죠. 네. 올해 5월에 청와대 주관으로 그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접 고용과 관련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한 법무법인에 네. 여태 3년 동안 겁도했던 것을 다시 자문을 했는데 네. 이틀 만에 이 법무법인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왜안 되냐? 말해서 한 몇 년을 검토해도 안 됐는데 네. 청와대에서 회의 한번 하고 네. 그 뭐 법무법인에 보냈더니 된다고 이게 그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꼭 청와대 회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충분히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얘기죠. 어쨌거나 5월에 회의하고 네, 6월에 나왔으니까요. 나왔습니다. 충분히 청와대 회의도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뭐 네.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아주 공사가 신이 난 모양이지 바로
보안검색 요원 신분을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변경해서 네. 직접 고용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네. 지난 6월 22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난리가 난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인 분들이 정규직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도 비정규직으로 잠깐 있었을 때나 이럴 때 정규직이 되고 싶었어요. 뭐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과연 공정했고 과연 그게 꼭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격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 청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왜 격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